네, 아유, 정말 또 이렇게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 스튜디오 이렇게 용기 있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참,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민망한 게 저희가 또 이렇게 막 엄청 때린 그런 그 당사자이신 분이 오히려 이게 당당하게, 또 반박할 부분, 해명할 부분 이렇게 나와주신 거 저희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가 당연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따가 그 반박하시고 해명하실 분 있으면 저희가 가감 없이 모두 다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신 점 너무 감사드린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노원구에서 통합진보당 이전에 민주노동당에서 당원으로 활동을 조금 했었고요. 통합진보당 시절에 조규선 예비후보에 사무장을 했었고요.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구의원에 당선이 돼서 노원구 의원으로 2018년까지 활동했고요. 2018년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요. 21년에 그러니까 지방선거죠. 노원갑에서 공천 신청했다가 그 지구당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뭐 출마 못하고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야인으로서 그냥 지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에요. 지금은요. 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마침 지금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3부 요인 중에 한 명인 지금 국회의장, 네. 그 우원식의 이 공천 무마, 뭐 뒷돈, 돈거래 의혹 저희가 지금 그 방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본의 아니게 우리 김미영 당시의 사무장님을 저희가 좀 이렇게 CG로 만들어서 좀 그렇게 좀 공개를 좀 했었는데 이제 결국 그 내용이 이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름이 서치종 씨죠. 서치종 씨가 조구일 씨한테 2천만 원을 전달하고 그 2천만 원이 뭐 결국 우리 김미영 사무장님한테 전달 갔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그 저희가 방송했던 그 전달 그 돈 전달 과정 그 내용은 어떻게 그 부분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치종 씨한테 돈을 제가 직접 받은 거 아니고요. 조구일 씨 통해서 받았고요. 조구일 씨 통해서 2천만 원 받아서 제가 6개월 무보수로 일한 거 1,000만 원, 그건 조규선 씨 본인이 그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1,000만 원, 제 통장으로 2천만 원 받아서 제가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 송금하고요. 제가 그 무보수로 일한 부분, 그거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 방송 보니까 제가 뭐 돈을 하나도 조규선 씨한테 안 주고, 제가 그렇게 해서 무슨 사고가 난 것처럼 그렇게 방송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도 어쨌든 공인이었고 또 앞으로 공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고 또 공인이 아니더라도 사인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밝혀야겠죠. 아유,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따가 디테일하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질문을 할 텐데 어찌됐건 결국 그 우원식의 보좌관 서준호의 아버지가 이제 서치종 씨라는 뭐 건설업자신 것 같아요. 그 서치종 씨가 결국 조구일 씨한테 2천만 원을 전달했고 조구일 씨가 우리 그 당시에 김미영 사무장님께 이렇게 전달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때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게 조구일 씨랑 김미영 사무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신가요?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조구일 씨도 저희 그 통합진보당 이전에 민주노동당 당원이었고요. 제가 2006년에 조규선 씨가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때 제가 그때 당시는 회계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조구일 씨도 출마를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가 그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2006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조구일 씨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뭐 그건 우리 사무장님 그 당시 사무장님을 일단 제가 편하게 사무장님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사무장님께서는 그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조구일 씨가 결국은 그 우원식과 2012년 3월 달에 이렇게 그 어찌됐건 이런 돈을 전달하자 이런 모의를 해서 결국 그게 이제 서치종 통해서 이렇게 조구일 씨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전달되는데 혹시 요 과정에 대해서는 뭐 들으시거나 뭐 이러신 게 있으십니까? 그 우원식 의원하고 그 김승혜 의원하고 조구일 씨하고 이렇게 셋이 같이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어디에서 만났냐 뭐 이런 거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고 그렇게 만났는데 뭐 우리 조구일 동지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본인이 뭐 어쨌든 조규선 씨하고도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뭐 조구일 씨 나름대로 조규선 씨를 생각해서 당선될 처지도 아니겠고 그러니 본인은 좋은 의도로 그렇게 사무실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저희가 들은 제보자분들한테 들은 얘기에 네. 따르면 네. 조규선 후보가 어찌됐건 후보 등록을 못해서 네. 그 출마를 못하게 됐는데 네. 그 과정에 네. 우리 사무장께서 네. 조규선 후보한테 얘기하지 않고 네. 후보 등록을 안 해서 못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저희가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어떻습니까? 어느 사무장이 무슨 이유로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네. 후보 모르게 네.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저는 네. 그 조규선 후보와 충분히 상의를 했고요. 네. 또 그 같이 함께 하던 두 명의 그 우리 캠프 내부에 사람이 있었는데 네. 출마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조규선 후보가요? 조규선 후보한테 네. 저희가 네. 네. 조규선 후보에게. 네. 그러던 과정이었고 또 네. 조구일 씨도 자주 와서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선거운동이 되냐. 네. 거기에 통합진보당 타이틀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다. 네. 당을 위해서 출마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무소속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리고 누구 떨어뜨린다고 선거에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네네. 그렇게 돼서 그러면 조규선 후보가 명확하게 날 후보 등록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없는데 뭐 했다 뭐 이런 의미로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날 후보 등록하지 말라고 본인이 말하지는 않았죠. 제가 뭐 지금 와서 말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규선 후보의 사무장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저는 출마를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고 조규선 씨한테도 계속 권유를 했었고 조규선 씨도 한 70% 정도는 아마 김명희가 등록하러 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그 우리 김세희 기자님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네네. 제가 보니까 뭐 정말 뭐 남 같으면 때려 죽였다고 네. 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네네. 그게 때려 죽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제가 무슨 저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한 일이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누가 봐도 본인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여파가 저한테 길게 오랜 시간 크게 올 줄은 생각을 못했죠. 그럼 그 당시에 네. 예를 들면 이제 후보 등록이 안 됐다라는 그 사실을 안 이후에 뭐 조규선 후보가 우리 사무장님한테 뭐 어떻게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화를 내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그날 그 같이 술을 마셨어요. 그 조구일 씨도 오고 우리 캠프에 있던 네. 이름 밝히기는 좀 그런 또 저보다 나이 한 살 많은 언니가 있었고 네네. 뭐 다 마치고 다 모여서 그 술 한잔 마시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었으니 그렇게까지 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파가 이렇게 변질되고 크게 저한테 사실과 다르게 왜곡돼서 저한테 이렇게 데미지를 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혹시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 좀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혹시 조구일 씨가 사무장님한테 내가 요 2천만 원을 줄 테니 후보 등록을 하지 말아달라. 아니요. 그런 요청을 한 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조구일 씨는 그 우원식 측의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니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후보한테도 제가 얘기했죠. 우원식 의원 쪽에서 이런 우원식 의원이 아니고 우원식 의원 측에서 뭐 누가 만나자고 한다는데 뭐 만나봐도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만나봐라. 뭐 만나보는 거야 뭐가 잘못이 있겠느냐. 그래서 만나게 된 거고요. 만난 자리에 그 서치종 씨를 처음 뵌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서치종 씨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처음 뵌 거예요. 우원식 그러니까 서치종 씨가 조구일 씨한테 주고 조구일 씨가 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같이 서치종 씨가 있었던 거군요. 그 애초에 우원식 측
그 사람이 나를 만나보고 싶어 하니 그 자리를 한번 만들 수 있겠느냐 해서 네네네. 만나게 된 게 서치종 씨예요. 조글 씨는 그때 만나지도 않았어요. 아, 네네. 네. 그때 당시에 그때 그 CG에 나오신 그 김승혜 의원하고 네네. 서치종 씨하고 저하고 그렇게 셋이 만났어요. 아, 먼저 만났군요. 조글 씨는 그 다음이었고. 조글 씨는 그렇게 네. 같이 만난 적은 없어요. 서치종 씨하고 다시 같이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간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러면 김승혜 씨, 서치종 씨, 그리고 사무장님 이렇게 세 분이 먼저 만났고 그 다음에 만날 때 조글 씨를 만난 건가요? 아니요. 조글 씨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2천만 원 전달은 2천만 원 전달은 이제 제가 서치종 씨를 만났는데 그 제가 이제 조규선 씨한테 얘기했죠. 뭐 어차피 변변한 직업도 없고 네. 본인이 이제 앞으로 뭐 그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 찾기 위한 게 좋지 않냐. 저도 네. 그렇게 권유했고 조글 씨도 그렇게 권유하면서 그 서치종 씨를 만나면 뭐 일자리와 그동안에 이제 선거 비용이 한 2천만 원 들어갔으니까 그거 보전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네. 똑같이 얘기했어요. 제가 그냥 후보자가 원하는 대로. 방금 전 그거 하면 좋겠다를 누가 한 말이죠, 그 말을? 조규선 씨가 했죠. 조규선 씨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규선 후보가 이런 사실 다 알고서 얘기. 그럼요. 제가 그거를 상식적으로 제가 후보자가 아닌 사무장이 네네. 그냥 제 마음대로 누구 상대방의 후보의 측근들을 만난다거나 그런 일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무슨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서류를 가지고 네. 없어졌다. 이거는 네. 제가 사무장이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예비후보 등록을 한 제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제가 차라리 뒤집어 쓰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이게 일파만파 된 거지. 정말 제가 아무런 어떤 상의도 없이 조규선 씨의 서류를 들고 네네. 그거는 그 대한민국에서 어느 사무장도 하지 않을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저도 지금 약간 놀랐는데 충격받았는데 네. 그럼 네. 조규선 후보가 우리 사무장님한테 네. 지금 서치종 씨가 2천만 원을 가져올 테니 그걸 받아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네네네. 제가 이제 조글 씨가 조규선을 만나자 한 게 아니고 김미영 씨를 만나 보면 어떠냐고 조글 씨가 아마 얘기를 했겠죠. 네네. 그래서 제가 서치종 씨를 만났잖아요. 네네네. 근데 서치종 씨한테 제가 그 얘기를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네. 조규선 씨의 얘기를. 네네네. 일자리와 2천만 원. 이제 서치종 씨한테 얘기한 네.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조규선 씨가 말한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저는 조규선 씨가 그렇게 저한테 말한 얘기를 그대로 전달했죠. 그랬더니 서치종 씨가. 잠깐 죄송한데 조규선 후보가 사무장님한테 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도 약간 헷갈려서. 뭐 일자리와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적당한 일자리와 우리가 지금 그동안 뭐 이렇게 저렇게 후원받고 부채가 2천만 원 정도 되니 뭐 급여도 못 주고 2천만 원 정도 되니 그걸 보전해 주면 되겠다. 그걸 보전해 주는 걸 서치종 씨가 네. 그걸 어떻게 된 건 그럼 조규선 씨가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다 들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본인이 저한테 얘기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네. 본인이 사무장님한테 얘기를 한다는 그 이야기는 네. 조규선 후보가 네. 뭐 우원식이든 누구든 뭐 서에서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니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우원식 의원 측근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니 네. 만나도 되겠냐? 네네. 네. 하니까 그렇게 하면 네. 어떠겠냐? 그럼 만나서 내가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냐? 네. 거기서 만나자는 거는 그렇잖아요. 뭐 단일화도 안 한다 그러고 뭐 국회 네. 가서 뭐 퇴진하라 그러고 그러는데 네네. 거기서 할 수 있는 얘기야 뭐 다 예상이 되는 거였고 만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좋겠냐고 해서 본인이 굉장히 뭐 나름 일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일자리 얘기도 했고 네. 돈도 뭐 2천만 원이 사실 뭐 크다면 엄청 큰 돈이지만 제가 나중에 조글 씨한테 굉장히 놀림을 받았거든요. 야, 돈 달라면 한 2억 달라 그러지 무슨 2천만 원이냐. 난 달라는 말하는 대로 후보자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전달한다. 내가 뭐 큰 거기서 뭐 이득을 볼 일이 있다고. 네. 그래서 2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결국 전달이 돼서 네. 결국 서치종 씨로부터 네. 결국 이게 전달해서 네. 받은 그 액수가 네. 한 번에 2천만 원이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서치종 씨가 이제 저를 만나서 제가 그 얘기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후보가 출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고, 서치종 씨도 선거가 끝나면 그럼 바로 2천만 원 주고 조규선 씨의 일자리도 자기가 알아보겠다. 적당한 일자리로 네. 알아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감사하다. 네. 하여튼 약속을 지켜주시라. 저희는 그렇게 뭐 모사 부리고 이런 스타일이 못 돼요. 조규선 씨도 마찬가지고 저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꼭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 우리 김미영 씨도 하여튼 그 수고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뭐 잊지 않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저는 뭐 여기에 개입해서 더 이상의 어떤 걸 바라지 않으니 약속 지켜주시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이제 네.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선거가 끝났는데 이제 그때부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분이. 네네. 그래서 너무 그래서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바쁘신가 보다. 네. 그런데 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사람이 참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더니.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규선 씨가 저를 엄청 이제 뭐 말하자면 막 쪼았겠네요. 쪼우죠. 네. 뭐 너가 말한 대로 일자리도 안 주고, 그러니까 연락 자체가 안 됐으니까 네. 일자리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네. 막 그러면서 빨리 연락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뭐 전화도 해보고 제가 그래서 그 다리를 놓은 조구일 씨한테 엄청나게 뭐들 하는 짓이냐 이게 진짜 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조구일 씨도 엄청나게 시달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 돈이 들어온 게 가을쯤에 한 300만 원인가? 예, 300만 원인가가 김승혜 씨한테서 들어왔어요. 네네네. 근데 김승혜 씨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네. 그러면서 뭐 그분들하고 저는 통화를 안 했는데 이제 조구일 씨가 계속 중간 역할을 했죠. 빨리 정리해줘라. 뭐 하는 거냐. 저기 저희 뭐 통합진보당에 뭐 돈 많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어려우니까 빨리 정리해줘라.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면 그렇게 해줘라. 그리고 이제 조구일 씨가 계속 이제 중간 역할을 하면서 그 돈을 받은 게 12월 달이에요. 그 연말 12월 달이요. 네. 아이고야.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참 그렇게 됐는데 결국 이게 조규선 후보한테는 얼마가 언제 어떻게 전달이 됐어요? 계속 안 들어오니까. 네네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조규일 씨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12월 달에 현금을 받았어요.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네네. 현금을 받아서 저를 줬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럼 이제 2천만 원이 됐잖아요. 어쨌든 네네네. 1,7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000만 원은 빼고 1,000만 원은 조규선 씨한테 후보한테. 이체를 했죠. 그게 있어요. 그리고 네. 공소장에도 네. 제가 2천만 원의 그러니까 추징금이 있는 게 아니고 1,000만 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뭐 끝에 조금 있는 거는 저희가 정상 과정에 그 문제이지.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조규선 씨한테로 갔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요것도 하나 좀 디테일하게 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300만 원은 뭐 계좌이체로 오고 뭐 1,700만 원은 어떻게 현금으로 어떻게 그거는 조구일 씨가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조구일 씨가 받은 거를 우리 사무장님이 받을 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종이봉투에 받아왔는지 뭐 5만 원권을 뭐 어떻게 뭐 바카스 상자에 넣었는지. 아니요, 그때 5만 원짜리가 있었는지 모르겠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그렇게 부피가 1,700만 원이 뭐 그렇게 부피가 클 일은 없잖아요. 네네. 그냥 어디 종이봉투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금이니까 며칠 집에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거를 또 막 바로 해가지고 그때 제가 무슨 시간적인 여유나 또 이걸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솔직히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며칠 가지고 있다가 또 조규선 씨가 돈 보내라고 뭐 계속 곡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내줬죠. 그럼 그 1,000만 원 가량을 그냥 현금으로 전달을 했나요? 조규선 후보한테? 아니요, 이체했어요. 이체해서. 네네. 자, 그러면 이게 결국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조사도 있고 이제 재판까지 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만약에 선거 기간에, 그러니까 사실 아주
나쁜 범죄이긴 해요. 선거 기간에 그게 저는 사실 제가 뭐 사무장 경험도 없었고 그게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일이었는데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이제 그게 재판 결과는 무죄였어요. 왜냐면 선거법이 아니고 네네네. 선거법이 이미 공소시효가 아주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었는데 네. 사실은 제가 그 돈을 받았을 당시에 네. 제가 정치자금을 수수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무죄가 났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다 무죄를 받았죠. 전원이 다 무죄를 받은. 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많이 지금 방송 내용을 많이 반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희 방송의 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이 부분은 좀 강조해서 반박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뭐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삶의 과정은 다 다르잖아요. 네네네. 저도 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저희 가정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정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부채 700만 원을 갚지 않았다고 사실 알지도 못하는 뭐 말하자면 아빠가 사업하면서 이제 제 명의를 쓰고 이러는 과정에서 700만 원 갚지 않았다고 저를 이제 고소해서 이제 그게 150만 원 벌금이 저 사실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저희 아이들은 커가고 이런 과정에서 야, 이 구조가 한 번 망했다고 이렇게 사람이 다시 재기하기가 힘든가. 이거는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그때 나이가 한 30 후반대. 젊으실 때.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우리 젊은 사람이 실패를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걸 하려면 정당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나도 정당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서민들을 생각하는 정당이 어딘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민주노동당에서 활동을 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지나왔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700만 원 때문에 제가 그 선거 기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 공보물 나가면 엄청 공격을 받아요. 아마 제가 죄명 사기 요거 때문에죠. 근데 사실 이렇습니다. 사실 사기라는 게 좀 약간 용어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누구를 좀 괴롭히려고 사기하는 것도 있고 빚을 안 갚든지 사업 실패하는 것도 사기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돈을 빌려서 못 갚으면 사기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700만 원을 못 갚아서 150만 원의 벌금을 받아서 그게 이제 사기 전과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나서 그거는 제가 요 말씀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몰랐었는데 네. 아마 구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죠? 네. 당선이 되면 그게 이제 어찌됐건 그러니까 선거 공보물에는 당연히 제가 하죠. 네네네.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사기 전과도 있는데 구의원이 됐냐 이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감수해야죠. 네. 어쨌든 대응도 부실했고 근데 핑계를 대자면 어렵고 저 갑자기 그렇게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이라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저도 어쩔지 못하는 그런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출마하려고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죄명하고 또 그 죄의 내용은 또 아마 이제 나중에 공천관리위원회 이런 게 다 판단할 겁니다. 사실 죄명이 사기라고 써 있으면 사람들이 다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그거 만약에 그 공소 이런 처벌을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서류를 받았다거나 이러면 제가 어떻게든 가서 소명을 하고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겠죠. 근데 저희가 그때 어렵다 보니까 이사 다니고 이러면서 못 받고 몰랐고 그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감수는 하지만 여기 이 기자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니까 이게 정말
제 인생에서 참 아픈 부분이고 아픈 시기였는데 네네네. 그것이 그렇게까지 그 파헤쳐져야 할 부분인가 하는 그런 굉장히 저희도 근데 뭐 길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 용어가 죄 명이 사기로 써 있으니까 저희가 한 네, 거고. 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공천 심사를 몇 번이나 받으면서 느낀 거는 정말 이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공천 신청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정당의 관심을 가지고 그 공천 신청을 하고 뭐가 돼보고자 하고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그렇게 그 전과 하나로 꼭 매도를 해야 되나. 그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회의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어찌됐건 뭐 죄명이 그렇다고 해도 또 그 내용이 그래서 결국 그 공천을 받으셨고 민주당의 구의원으로 당선도 되셨었어요. 네. 자,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얼마든지 또 하고 싶으신 말씀 더 하셔도 되는데 제가 요 질문 좀 할게요. 사실 그 조규선 후보의 사무장이실 때는 이제 통합진보당, 통진당 소속이었는데 이제 결국 나중에 구의원에 당선되실 때는 이제 민주당 소속이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시라고요. 어떻게 국민의힘 소속이 되신 이 과정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 일자리 그동안도 없이 살았는데 그러면 어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조규선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저가 많이 힘들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통합진보당 탈당하게 됐고 그 시기와 맞물려서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노원병의 지역위원장님께서 이제 그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와서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탈당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탈당을 해서 뭐 민주당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한 뭐 1년 조금 활동 기간이 1년 조금 넘었는데 제가 공천을 받게 돼서 사실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네네네. 그 제가 공천을 받게 된 거는 저보다 먼저 활동하던 선배 언니들이 하나도 출마를 안 하시겠다고 고사를 해서 네네. 뭐 어쩔 수 없이 다음 차례는 그럼 김미영이니까 너가 뭐 신청을 하라고 그랬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여성 우선 추천으로 그쵸. 해가지고 네. 제가 뭐 그냥 1번을 받게 돼가지고 이제 어쨌든 구의원이 된 거고요. 네.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2013년에 그 안철수 대표가 그쵸. 노원병으로 오시면서 그렇죠. 네. 다 저희는 어쨌든 노원병에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안 대표를 지역위원장으로 모시고 일을 네. 했었고 네. 또 2015년인가요? 네. 국민의당이 창당되면서 그쵸. 네, 저도 뭐 자연스럽게 국민의당 의원이 된 거고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을 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이게 네, 옮겨지게 그렇습니다.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돼서 바른미래당으로 출마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또 국민의당이 생겼잖아요. 국민의힘. 네. 아니요. 국민의당이 또 생겼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국민의당이 됐다가 이제 국민의힘하고 네, 합당을 해서. 해서 네, 국민의힘 당원이 됐죠. 네.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그 복잡한지를 또 한번 좀 제가 피부로 또 느끼게 됐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뭐 안 대표가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것들 그러니까 뭐 꼭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런 사람이고 그쵸. 우쪽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런 사람이고 그런데 그것이 뭐 안 대표님께서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으로 지금 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좌에서 우로 오게 된 뭐 그런 과정에서 좋으신 분들도 많고 또 제가 만난 좋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때 뭐 마지막 질문 전에 제가 하나 좀 네. 여쭙고 싶은 게 자, 사실 결국 중요한 게 저희가 우리 조규선 후보님이나 다른 분들이나 특히 우리 김미영 사무장님을 우리가 타겟으로 하려고 한 방송이 아니죠, 사실은. 저를 타겟으로 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데 네. 결국 저희가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게 후보를 무마하고 후보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우원식 국회의장, 지금 현직 좀 굉장히 중요한 지금 3부 요인 중에 한 명인데 자, 이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좀 되게 뻔뻔한 게 서치종이라는 사람 되게 웃기는 게 그래 놓고 그냥 입국닷
예? 외면하려고 했다가 지금 결국 등 떠밀려서 지금 한 것 같은데 정말 사람이 좀 뻔뻔하네요. 자기가 뭐 우원식 측근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건가? 왜 저런 말을 뱉어놓고 약속도 안 지킬 그렇죠. 거면서 사람을 이렇게 우롱하고 그렇게 긴 시간 고통스럽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을까? 사실 이게 저도 이제 같은 심정, 저도 이제 경제적으로 저희 가세현이 어렵기 때문에 그 심정을 너무 아는 게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거를 그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진짜 악질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저도 왜 뭐가 악질인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정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야, 우리가 좀 도와줄게. 너네 이렇게 해줘. 그래 놓고서 자기네 얻을 이익을 다 얻어놓고선 외면하는. 네.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당 활동 하게 된 것도 제가 뭐 좋은 가정에서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면 뭐하러 이렇게 험한 바닥에 나와서 공천 심사를 받고 사람들한테 오르내리고 그러겠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 사회가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고 나는 조금의 기회가 주어지면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하나로 그 활동을 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다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거 하나로 제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재판을 받았던 것 같아요. 2012년에 이제 그 일이 시작됐는데 2019년까지 재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또 이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저는 잊어버리고 싶거든요. 그냥 그런 사람들을 몰랐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사실.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기선 후보와 우리 사무장님의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두 분이 정말 그렇죠. 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예, 서치종이라는 그 건설업자한테 약간 두 분이 농락당한 면도 저는 그렇죠. 있다고 봅니다. 많이 농락당한 거죠. 네. 많이 농락당했고 또 화가 났던 건 법정에서도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법정에서 뭐 여러 속기록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야, 저분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거짓말하면 처벌받겠다는 선서까지 해놓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저렇게 아직도 저에 대한 죄책감 1도 안 가지고 저렇게 자기만 살겠다고 거짓말을 치는 것 저 사람은 정말 어른으로서 존경받을 가치도 없고 사람인가?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네. 저런 사람이 왜 국회의원 옆에 있지? 왜 그 아들이 선출직에 나가지? 그렇죠. 그런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어요. 시의원이죠? 지금 네, 그런 걸로 알고 서준호가. 있어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참 어이가 없는데.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아시다시피 대부분 뭐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조기선 후보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물론 뭐 사무장님에 대한 그 얘기는 제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빼고 어찌됐건 정말 순수한 그 노동운동 하시는 분의 약간 그런 모습을 봤어요. 뭐냐면 뭐 내가 땀 흘려서 일하는 게 차라리 편하다. 이 더러운 정치판에 안 있고 그런 울림이 있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의 그런 순수한 걸 또 이용하는 또 악마 같은 자들이 있어서 그렇죠. 한편은 좀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프네요. 그런 거예요. 조기선 씨도 뭐 일정 부분 제가 저한테 참 많은 힘든 어떤 그 데미지를 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났고 뭐 안타깝죠. 뭐 나쁜 머리도 아니고 나쁜 스펙도 아닌데 결국은 뭐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가 됐고 저도 그 가세연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 정도로 막 이렇게 그러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뭐 출마 사진이나 그쵸, 이런 거 보면 뭐 그런 너무 분위기가 달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참 뭐 한편으로는 마음이 뭐 좋지 않더라고요. 뭐 본인의 그러니까 5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기 얼굴에 그렇게 책임을 못 질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 내막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안타까운 마음은 들고요.
뭐 안타깝죠. 그리고 저 또한 뭐 선거 이제 선출직에 있다가 나오면 사실 제가 완전히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저도 카페도 하고 식당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저한테 말하자면 데미지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정말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서치종 씨라는 분은 왜 우리 노원구에서 왜 국회의원 옆에서 뭘 하고 있길래 저런 분이 아직도 당원들 입에 오르내리고 저러는 걸까? 너무 궁금해요. 뭘 하길래. 저희도 이제 앞으로 뭐 취재를 하겠습니다만 뭐 당연천 개발사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뭐 건설업자니까 뭐 재미를 보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제가 좀 뭐 제보가 좀 와서 저희도 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뜬 소문 가지고 제가 어쨌든 노원구 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네네. 제가 예산 결산을 다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그걸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근거가 없잖아요. 네. 단 떠도는 얘기는 많죠. 네. 뭐 누가 개입했다더라, 누가 네. 개입했다더라.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말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런데 노원구가 지자체 재정 자립도 꼴찌예요, 서울에서. 제가 활동할 때 꼴찌는 아니었어요. 한 22위나 23위 정도 됐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예산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이 엄청 많아지면서 꼴찌가 됐더라고요. 그런 게 안타깝죠. 노원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도시가 됐잖아요. 네. 10만 명의 인구가 줄어서 선거구가 하나 줄었어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이 3명, 고용진 의원이 출마도 못하고 어쨌든 우원식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된 그런 동네가 과연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은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 저도 어쨌든 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민주당 사람들도 만나고 또 제 시작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제가 물어보지 않지만 서치종이라는 이름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디에 개입했다던가 그런 거는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자, 이제 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노원구라는 지역이 사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험지 중에 험지죠. 험지 중에 네. 험지인데 결국은 우리 이제 사무장님께서는 어찌되건 이제 또 국민의힘으로 오셨고 네. 실제로 또 구의원도 하셨고 네, 이제 의원님이라고 해주세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렇죠. 사무장님보다 의원님이 더 농담이고요. 네, 네. 농담이에요. 네, 네. 자, 그런데 참 어찌됐건 이 험지 중에 험지인 이 노원구에서 네. 좀 앞으로 좀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그거랑 별도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든지 그걸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가 국민의힘에 와서 선거 진짜 공천 탈락도 하고 그걸 탈락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부분은 다시 우리 김세희 기자님께 이제 방송과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천 사실 저도 영남 사람인데 민주당 가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향이 이제 호남이 아니니까 그쵸, 왜 네.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그래도 국민의힘에 오면 내가 이제 고향도 당당히 어디라고 하고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다 떠나서 너무 각계전투를 하고 있더라고요. 험지다 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2년에 구청장 선거 열심히 뛰었고요. 또 낙선했지만 언젠가는 국민의힘 주자가 한번 이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 노원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구청장이 좀 국민의힘이 돼서 네.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힘이어서가 아니라 네. 너무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한쪽에서 정권을 잡고 있으니 견제도 안 되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한 번쯤은 바꿔서 정말 국민들이 그 많은 예산으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노원구가 됐으면 좋겠다. 전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그걸, 그런 가운데서 뭘 할 수 있을지는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것, 또 제가 저를 소소하게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거절하지 않고 열심히 만나면서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오늘, 저희가 엄청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저희 방송에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어찌됐건 그 해명하실 부분, 반박하실 부분들이 충분히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반영이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뭐 가로세로 연구소 뭐 시청자도 아니었고 누가 카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왜 보내줬지? 그러고 열어봤다가 제가 나와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거죠. 제가 그 옛날 같으면 아유 뭐 내버려둬. 내가 아니면 되지.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렇게 막 해명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성격이 못 돼서 그래 내버려둬. 시간이 지나면 아닌 거 알겠지. 그랬었는데 저도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나이도 네. 먹고.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밝히지 않으면 안 되죠. 누가 내 대신 밝혀줄까. 여기 김상민 사무장님이나 조규선 씨가 저를 모르지 않는데 그렇게 방송이 됐는데 제가 김상민 사무장님한테도 막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중요한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저에 관한 일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서운 사람도 아니고 저도 피해자죠. 제 정말 그 서치종 씨라는 분한테 이용당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용한 거죠. 이용한 그렇죠. 겁니다. 네. 저를 이용해서 뭐 본인은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이득을 얻은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구의원에 당선된 거는 그분들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고 그분들이 오히려 저를 뭐 구의원 된 다음에도 저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은 바른 길로 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 부끄러운 게 별로 없어요. 제가 구의원이 된 것,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뭐 어떤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 구 직분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생활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제가 뭐 방송에서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얘기만 듣고 또 어떤 표면적인 서류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거 좀 안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자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내 말이 어떤 파괴력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일이 그렇게 일어난 거구나. 그러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거구나. 그렇게 이해가 됐다면 그걸로 만족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냥 아쉬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국회의원 옆에 저런 사람이 아직도 그리고 그 아들이 시의원이 되고 왜 그래야 하는가. 그런 피해자가 나뿐일까 과연. 저도 이게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밝혀야 되겠다고 온 거고 더 이상은 그런 저 같은 이용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이 좋은 분들이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게 정치잖아요. 바른 일을 하자고 하는 게 정치고. 그럼 그런 분들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수 정당이 그 자체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물론 또 소수 정당에 계신 후보자분들, 그 개별 분들도 당연히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거를 힘 있는 정당, 거대 정당, 특히 우원식 의원 같은 그런 사람과 그 사람의 측근들이 그러한 소수 정당, 그 후보자,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을 악용해서, 이용해서 본인들의 이득을 얻으려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더욱 이해를 하고 더 분노하는 그 과정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했고요.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뭐 잘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왜 그랬는지 참 아쉬움이 남고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그때는 우원식 의원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던 거는 그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의 후보가 새누리당 그래도 후보가 권영진 후보였죠. 네, 그래도 정말 말하자면 동등하게 파트너가 될 만한 뭐 일방적이지 않은 그런 후보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한 사람 더 나오면 표가 이렇게 되면 내가 떨어질 확률이 있는데 박빙일 가능성이 그렇죠. 높았죠.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이후로 그런 일이 없어요. 이제 그냥 일방적이에요.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완전 노원구는 완전히 민주당화. 네. 그런데 그게 민주당이어서 나쁜 게 아니라 뭐 국민들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언제나 고인물은 썼고요. 그러니까 그 언제나 민주당을 지지하기 시작하면 사실 민주당한테 도움을 못 받거든요. 사실 적당히 긴장 관계가 있어야. 당연히요. 네. 제가 또 뭐 의회에 4년 그 활동을 하면서 그 의회의 기능이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마저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원구 자체가 뭐 견제 세력이 없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회의원 후보에 준하는 분들이 정말 우리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되지 않나. 왜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맨날 지는 건가. 아무리 거기가 민주당 세가 강하다 해도 왜 한 번쯤은 정말 내가 한번 여기를 바꿔보겠다고 하는 좋은 분이 오질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뭐 아쉽죠. 되게 아쉬워요. 정말 그 이번 선거도 그렇고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어떻게 보면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찍어주면 뭐하냐, 맨날 지는데.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뭐 75세, 80세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우리 국민의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20년 동안 뭐 한 번 이기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선거하러 가기도 싫다, 투표로 가기도 싫다, 그런 분 많아서 당에서도 조금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언제까지 버려둘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어쨌든 40%의 지지 세력이 있는 노원도 어떻게 우리 국민의힘이 지지를 받을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그 좌파 진영의 민낯을 잘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네. 국민의힘에서도 좀 좋은 역할 하실 걸로 제가 기대하고 네. 참 어떻게 보면 저희 방송에 또 이렇게 용기 있게 또 반박 해명하러 너무 나와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무튼 그 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또 저희 방송 나와주시길 제가 요청드리고요. 네. 네. 제가 네. 뭐 여기 뭐 누구든 저는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사실과 다른 거는 네네. 그 시간이 지나면 밝혀져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또 안 밝혀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꼭 밝혀야 되겠다. 뭐 꼭 우리 뭐 여기 시청자가
가로 세로 시청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지금 뭐 노원에 벌써 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거기 뭐 김미영 얼굴이 대빵만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또 그거가 제가 여기에 나와서 뭐 저는 가감없이 사실을 얘기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돌아다니면 그랬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걸로 만족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로세로 연구소도 조금 더 치밀하게 더 사전 조사를 많이 하시고 저는 그래도 뭐 밖에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당 활동하면서 이렇게 저런 일에 좀 뭐 굳은 살이 있다고 하지만 그 정말 마음 약하신 분들은 정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시겠어요. 그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그런 일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고요. 뭐 하여튼 열심히 뭔가를 찾으시려고 하는 거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진짜가 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시고 싶은 그런 궁금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앞으로 여튼 저도 한번 감사합니다. 열심히 볼게요. 저희가 앞으로도 뭐 서치종 서준호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를 많이 할 테니까요. 네. 우리 사무장님 이제 뭐 구의원이셨던 네. 우리 사무장님도 많이 좀 그런 조사 좀 하거나 이래서 좀 저희한테 많이 도움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네. 이제 분명히 밝혀둘 거는 저는 서치종 씨는 더 이상 우원식 의원님 측근이다 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회의장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삼부 요인이잖아요. 네. 우리 노원구에서도 삼부 요인이 나오셨고 제가 아는 서치종 씨는 어쨌든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뭐 아드님과 별개로 그분이 그런 노력을 해서 아드님이 시의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별도로 그분들의 뭐 몫이겠고 서치종 씨는 어쨌든 그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저희랑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언제든 저희 가세연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용기 있게 저희와 함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